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슬기로운 중국 법률 생활이라는 내용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타이틀은 영사관에서 지어주셨는데요. 제가 이 타이틀을 듣고 참 제목을 잘 지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 법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법을 모르면은 법이 무서운 법이고요. 법을 알면은 이걸 굉장히 잘 활용할 수 있고 나의 무기가 될 수 있고 우리 편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중국 노동계약법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사람은 누구나 노동자이고 또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숙명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나라를 가나 노동법은 반드시 존재를 하고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경영자 입장에서 이 중국 노동계약법 중에 어떤 내용을 좀 주로 알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볍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근 첫날입니다. 제가 사무실에 도착을 했고요. 이제 여러분들과 인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사장님이 갑자기 저에게 옵니다. 종이 한 장을 내미시네요. 이 종이를 보니까 계약서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장님이 왜 이렇게 첫날부터 계약서를 쓰자고 했을까요? 계약서를 안 쓰면은 사장님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자, 계약서를 안 쓰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근로계약서는 1개월 내에 작성을 해야 됩니다. 만일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요, 1개월에서 1년 기간 동안에는 2배의 임금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계약서 안 썼다는 이유만으로 2배 임금을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6개월 근무하고 사장님 저 퇴직하겠습니다. 그리고 월급은 2배로 주세요. 라고 하면은 꼼짝없이 연봉을 줘야 되는 겁니다. 1년이 경과되면 이제 더 심각해지죠. 중국은 기본적으로 그 고정기한 계약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계약직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이 계약직이 바로 그냥 정규직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 입장에서는 상당히 골치 아파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장님 첫날부터 계약서를 쓰자고 하는 거죠. 다만 제가 하루에 4시간만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 경우에는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제 계약서도 썼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오늘부터 말씀하시는 게 너는 오늘부터 인턴이다. 잠시 인턴으로 근무를 해라. 그리고 월급도 100%가 아니라 80%만 준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해도 전혀 법률적으로 문제되는 건 없습니다. 다만 제가 그 인턴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제가 인턴 기간 동안 증명해야 되는 게 많겠죠. 제 자질을 증명해야 되는 게 많아지고 또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0% 임금밖에 못 받기 때문에 법률상 이 인턴십은 기한 제한이 있습니다. 기한 제한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자면요. 3년 이상 계약의 경우에는 6개월 인턴할 수 있고요. 1년 이상 3년 이하 2개월, 1년 이하는 1개월. 그리고 인턴십은 딱 한 번만 가능합니다. 인턴 기간이 지나면은 정식 직원으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방출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인턴십도 끝났습니다. 이제 직원이 됐는데요. 중국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직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계약직 같은 경우에 2년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2년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 1년인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5년, 8년 이런 식으로 계약 기간을 자유롭게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경영자 입장에서는 회사의 수요에 따라서 이거를 조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만료되면은 일단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되는 걸로 되고요. 퇴직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럼 고정기간 만료 전, 그러니까 계약기간 끝나기 전에 30일 전에 통지를 해야 되냐? 이거는 통지할 필요가 없는 게 기본입니다. 자, 저도 마냥저냥 이렇게 계약직으로 살고 싶진 않겠죠. 그래서 계약 기간이 어느 정도 되거나 아니면 계약 갱신을 몇 번 했으면은 정규직으로 바꿔달라고 요구를 할 수가 있겠죠.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2번 연속으로 고정기간 계약을 체결한 경우, 우리로 치면 계약 기간을 2번 갱신한 경우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횟수의 문제지 기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제가 1년 이렇게 2번 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도 정규직으로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연속 10년 이상 근무한 경우. 예를 들어서 제가 첫 번째 계약을 했는데 계약직이에요. 근데 11년 계약을 했습니다. 아니면 10년 계약을 했습니다. 그럼 10년 되는 순간 정규직 전환을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서를 안 쓰고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제가 어떤 회사에 들어갔는데 오래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럼 계약서 안 써주면 굉장히 고맙겠죠. 자, 다음으로 고용주체, 중국어 용런단웨이라고 하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지점에 입사를 했는데 본사랑 계약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 기업에서는 이 경영 관리를 하실 때 이런 부분을 좀 놓치는 부분이 많아서 제가 좀 설명드리자면요. 중국 노동계약법상 분공사,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지점이죠. 지사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고용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본사와 노동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지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경우 지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평소에는 이게 큰 이슈가 안 되는데요. 예를 들어 지사의 경영 상황이 안 좋아진다거나 아니면은 뭐 상황이 바뀌어서 지사를 폐쇄해야 되는 경우에 만일 본사와 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면은 이 직원들을 원칙적으로 해고를 하거나 계약 종료를 할 수가 없고 본사로 일단 이전을 시키거나 이런 일련의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럼 서로 약간 좀 어색해지고 서로 이걸 처리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이거 채용을 하실 때부터 지점에서 일할 사람은 지점이 고용주체가 돼서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영업비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이 회사의 영업비밀만큼 중요한 게 없죠. 뭐 대부분 회사는 자신만의 비법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직원들과 영업비밀 유지 계약을 체결을 하는 경우가 많죠. 이 계약을 체결하는데 그 모든 직원들과 체결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 R&D 센터에서 근무하는 굉장히 중요한 연구원 아니면은 영업직원, 영업망을 다 알고 있잖아요. 이런 분들과는 영업비밀 유지 계약을 체결을 해야겠지만은 예를 들어 뭐 청소를 하시는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 조금 사소한 일을 하시는 경우에는 영업비밀 유지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영업비밀 유지 계약은요, 대부분의 경우에 경영금지와 같이 연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영금지 계약은 뭘까요? 제가 퇴사를 한 후에 다른 회사로 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경쟁사에 가면은 우리 회사의 영업비밀을 제가 가져가서 이렇게 다른 데다 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경업금지 약정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경업금지 약정은 영원히 할 수는 없겠죠. 제가 영원히 다른 데서 일을 못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헌법에 문제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 제한이 있고 중국법에는 이게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퇴직 후 2년까지 다른 데 못 가도록 미리 약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은 업종에 따라 좀 다른데요. 약정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법원에서 보통 1년에서 3년까지가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직원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죠. 제가 경쟁사에 입사도 못하고 그럼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벌이가 그렇게 시원치 않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 저는 보상이 있어야겠죠. 한국법에는 경업금지 약정 관련해서 반드시 보상을 하라는 규정이 없는데 중국법에는 경업금지 약정을 하는 경우에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회사와 저 개인이 둘이 이렇게 약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만약 경업금지 약정만 있고 보상금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여전히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를 청구할 수 있냐? 지금 실무적으로는 평균 임금의 30%가 청구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1만 위안의 월급을 받는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제가 경업금지 약정 기간 동안에는 회사로부터 30%, 그러니까 3천 위안의 보상금을 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이 보상금을 꼭 줘야 되나? 이거 너무 금전적으로 부담이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3달치 보상금, 그러니까 아까 예에 들면은 9천 위안을 주고 이거를 없던 일로 할 수는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파업하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중국이 아주 특이한 점이 합법적인 파업, 불법적인 파업에 대한 구분이 없습니다. 참고로 한국법에서는요, 회사와 노조가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되고 이 절차를 거친 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합법적인 파업이 되기 때문에 법이 보호를 해줍니다. 하지만 불법적인 파업의 경우에는 오히려 노동자가 손해배상을 청구를 당할 수 있는 등 그런 트러블이 발생하겠죠. 중국에는 이 특이하게 불법 파업, 합법 개념이란 관념 자체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노동법에 파업에 관한 규정은 전혀 없기 때문이죠. 이런 게 배경이 되기 때문에 조직화된 파업 양상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밤고양시 파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제가 퇴근 후에 집에서 맥주 한 잔을 마시고 있는데 자, 내일부터 파업하자 이런 식으로 연락이 와가지고 갑자기 내일부터 파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보통 파업을 하면 어떤 양상이 발생하냐면은 인신피해라든가 이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사람이 다치거나 그런 경우는 없는데 재산 손실은 분명 발생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당연한 일이지만 생산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파업을 하는 이유를 보자면요. 이건 제가 또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중국 같은 경우에 반드시 퇴직금이 지급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걸 경제보상금이라고 하는데 중국 노동자 입장에서는 경제보상금이 위협을 받을 만한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거에 대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한 가지 이거는 좀 왜 그러나 하는 생각도 들 수가 있겠는데요. 경영권이 이전되는 경우, 그러니까 회사의 라업안이 바뀌는 경우죠. 회사의 주인이 바뀌는 경우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외자기업, 그러니까 한국 기업이겠죠. 한국 기업이 이거를 중국 기업에 지분 양도를 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거에 대한 준비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실제 파업이 발생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경영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가 있고 또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직원들과 1대1로 뭐 이렇게 합의를 하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합의를 한다고 해서 이게 종료가 되는 게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파업이 발생하면은 일단은 상급 공회 아니면은 그 관할 시정부라든가 관할 구정부가 되겠죠. 그럼 정부 관할 기관에 이 노동부서가 따로 있는데요. 그 노동부서에서 영도자가 오셔서 이거를 중재를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중재를 받은 상황에서 합의를 하셔야지 유효한 합의가 될 수가 있고 또 파업에 대해서 최종적인 종료를 확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업이 발생한다. 일단 당황하지 말고 상급공회나 정부에 도움을 요청을 하자. 그 다음에 정부의 중재하에 합의를 하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대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더욱 알차고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